로버트슨의 자료를 정리하고 또 미국을 방문하여 한국 최초로 자료를 발굴할 수 있게 그런 기회를 주신 기념사업회 회장님, 또 사무국장님, 이사님, 그리고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성과를 종합하여서 오늘 제가 발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의 내용 흐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조사 경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문서 종류별로 로버트슨 관련 주요 사료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자료조사 프로젝트의 의의를 밝히고자 합니다. 기념사업회는 설립 이래 지속적으로 다방면으로 자료를 수집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던 사업은 2024년 작년 1월부터 3월까지 진행한 국내 자료조사 사업과 그다음에 8월에 미국 리치몬드 버지니아 역사문화박물관을 방문해서 로버트슨이 직접 기증한 문서들을 발굴한 작업이었습니다. 현재도 로버트슨의 활동 반경을 중심으로 일본, 중국, 그 다음에 인도 차이나 반도, 태국, 대만 등 다방면으로 자료를 방대하게 서치하고 그 다음에 수집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작년에 진행된 국내 자료조사 작업, 이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한국 내에서 진행한 프로젝트입니다. 온라인 조사 또는 오프라인 기관 방문을 통해서 로버트슨의 한국 그리고 중국, 대만 관련 외교 활동에 관한 국내 사료를 조사, 수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는데요. 먼저 기존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었던 로버트슨의 한국 및 중국, 대만 관련 활동이 담긴 원본 사료를 종합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미국, 그리고 대만에 소재한 로버트슨 관련 기록 문서 총 733건, 그리고 사진 112건, 영상 15건의 시각자료 총 127건을 수집했습니다. 이 중에 상당수 기록은 앞에서 계속 발표자분들이 말씀해 주셨던 한미상호 방위조약 체결 당시의 문서였습니다. 둘째로 이제 작년 8월에 일주일 동안 미국을 방문해서 버지니아 박물관 자료 발굴 작업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로버트슨이 돌아가시기 전에 직접 고향에 있는 가장 큰 박물관에 직접 기증한 자료를 제가 한국인 최초로 가서 직접 수장고에 있는 문서를 열어보고 스캔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는데요. 먼저 기념사업회의 이강덕 이사님, 그리고 이강덕 이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미국에 계신 김준 박사님, 그리고 제임스 펄슨 교수님, 이분들이 큰 도움을 주셔서 박물관과 원활히 협조하고 또 로버트슨 3세와 직접 연락을 하시면서 이 작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물관 측에서도 한국에서 로버트슨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높다는 것에 굉장히 경의를 표했고, 그래서 사실 일주일 동안 그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질 수 없는 프로젝트인데 정말 많은 협조를 얻어서 제가 가능한 한 정말 최대한의 문서를 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다. 또 앞으로도 이 기념사업회와 원활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라고 하는 유의미한 그런 대화를 또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미국 방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성과가 있었는데요. 총 893건, 그러니까 종이의 장수로 치면 5,364장의 월터 로버트슨의 문서를 확보하고 제가 목록화 할 수 있었습니다. 수집한 문서를 종합해서 분석해 보니 총 9가지 항목으로 분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신상 관련 정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케줄 노트와 비망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연설문, 기고문,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보고서, 성명서, 그리고 다섯 번째는 스크랩북, 여섯 번째는 신문 스크랩,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편지, 전보,
여덟 번째는 사진, 그리고 아홉 번째는 기타 여러 가지 문서였습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소개해드리고 싶은 가장 유의미한 자료는 아무래도 미국에서 발굴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에도 온라인으로 데이터베이스화되지 않은 희귀 자료로서 희소 가치가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고 기념사업회가 이것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의 성과를 이루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한 6가지 정도의 문서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신상 관련 정보입니다. 로버트슨이 어떤 인물인지, 인적 사항, 그리고 교육 배경, 경력 사항, 그리고 가입해서 주로 활동했던 미국 내 주요 단체들을 알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이 중에서는 대한민국 이승만 대통령이 로버트슨에게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서 수여한 공식적인 문화 훈장 증서가 포함되어 있었고요. 이는 한미 상호방위 체결과 한국 전후 복구 그리고 원조 등에서 이 로버트슨이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료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유의미한 자료는 연설문과 기고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종합하고 또 수집한 사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료라고 평가가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이곳에 이 자료 안에 로버트슨의 사상, 이념이 가장 잘 드러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1946년부터 66년까지 약 20년간 로버트슨이 활동하면서 기고하고 또 연설했던 모든 연설문 중에서 한국 관련 내용을 주로 스캔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는 한국에 대한 입장, 그리고 중국 공산당, 그리고 중국 공산주의에 대한 입장, 그리고 극동아시아에서 미국이 어떤 책임을 다해야 되는가 하는 로버트슨의 사상, 그리고 로버트슨의 자유에 대한 관념, 또 로버트슨의 신앙관, 또 기독교인이었는데요. 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았는가 하는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담겨 있었고 이것을 미국 시민들과 당시의 언론인들 또 정부 관료들에게 어떻게 어필하면서 공직 생활을 하였는가 하는 부분을 알 수 있었던 자료였습니다. 세 번째는 로버트슨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스크랩북이었습니다. 공직 생활 기간 동안 A3 정도 크기가 되는 스크랩북에 자신의 활동 기록을 일일이 기록으로 남겨두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스크랩해온 세 권은 중국 파견 시절 1945년부터 46년까지의 기록과 그 다음에 53년에 있었던 기록 그리고 56년 국무부 시절의 활동 기록을 이렇게 스크랩해왔습니다. 여기에는 당시 언론에 보도된 내용 그다음에 정부 인사들 또 가족과 주고받은 편지가 담겨 있어서 로버트슨의 생활과 당시 관념을 추적할 수 있는 주요 자료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승만과의 회담이 담겨 있는 기사들 이런 것들도 로버트슨이 미국 언론에 담겨 있는 내용들을 다 일일이 스크랩해서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언론 보도, 신문 기사입니다. 로버트슨이 이제 기증한 자료 중에는 개인사, 가족사를 비롯해서 극동 문제, 그리고 한국 문제, 그다음에 중국 문제 등에 관련돼서 포괄적으로 그의 관심사가 이제 담겨 있는 신문 스크랩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본인이 직접 기고한 어떤 기고문, 그다음에 기사 또는 발언한 내용, 그다음에 인터뷰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본인이 참여했던 외교 활동 그리고 관심을 두었던 사안 이런 것에 대한 논평과 칼럼까지 아주 포괄적으로 스크랩하면서 정세를 파악한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다섯 번째는 사진 자료입니다. 수집된 사진 자료는 크게 한국 관련 사진, 그리고 중국, 대만 관련 사진, 그리고 개인 가족 사진, 그리고 프로필 사진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국 관련 사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한미 상호 방위조약 체결 전후에 1953년 이승만 대통령과 회담했던 시기부터 그 한미 상호 방위조약이 실제로 체결되기까지 그 전후의 시기의 사진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1960년 문화훈장을 이승만 대통령이 수여했을 때 그 사진이 대표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중국 관련 사진도 아주 유의미한 자료였는데요. 국공 협상 과정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장개석 총통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 인물로 로버트슨이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장개석 총통과 관계를 맺으면서 찍은 개인사적 또는 외교사적 사진들이 상당수 이제 그 사진 자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주요한 자료는 구술 인터뷰 자료입니다. 여기 앞에 발표하신 선생님들께서 많이 언급해 주신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로버트슨이 국무부 극동 및 아시아 담당 차관보에서 은퇴한 후에 3번의 구술 기록을 남겨두었습니다. 1965년에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한번 진행한 자료, 그리고 1969년에 허버트 후버 대통령 기념 도서관 및 박물관에서 진행한 구술 인터뷰, 그리고 1977년에 기록된 콜롬비아 대학교 구술 인터뷰 자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프린스턴 대학교 소장 자료와 콜롬비아 대학교 자료에는 로버트슨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개인적인 평가와 함께 당시의 회담, 당시의 본인의 소회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그 자료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자료조사 의의를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자료조사 사업은 다음에 5가지 측면에서 의의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953년 한미상호 방위조약 체결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미국 측 외교관 로버트슨의 외교활동을 살펴볼 수 있는 종합적 자료조사 과정이었다라고 한 점에서 의의가 있겠습니다. 그간 학계나 언론에서 공개된 바 없는 로버트슨의 기증 자료를 최초로 발굴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무부 극동 및 아시아 담당 차관보였던 로버트슨의 반공관념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로버트슨이 한국을 지정학적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 그리고 국무부 극동 및 아시아 담당 차관보로서 한국뿐만 아니라 이 극동아시아 전반적인 그 정세에 대해서 어떤 포괄적인, 그리고 미국 외교관으로서 세계적인 정세를 파악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던 그런 자료조사 과정이었습니다. 또 네 번째는 그 국무부 차관보로 임명되기 전에 중국, 대만에서 국공합작 협상 과정을 어떻게 수행했는지 알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한국,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 필리핀 등 극동아시아 전반을 담당했던 그가 이 동아시아에서 어떻게 반공전선 그리고 자유의 연대를 구상하고 있었는가 하는 부분을 이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가 관계를 맺었던 인물, 또 관심을 두었던 나라를 통해서 이 동아시아의 자유 네트워크 그리고 반공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축하려고 했는가, 그리고 그것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어떻게 구현이 되었고 그것이 어떻게 실현될 수 있었는가 하는 부분을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발굴된 자료를 기초로 앞으로도 로버트슨의 역할이 재조명되는 그런 연구가 더 활발히 진행되길 기대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